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 제가 있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주도 루앙은 오후 9시입니다. 9시인데도 위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아직 햇살이 남아 있습니다. 루앙은 노르망디 공국의 수도였다는 그 권위가 아주 잘 스며들어 있는 근사한 도시입니다. 깨끗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건축물이 많습니다. 저 멀리 당겨서 보이는 저 근방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루앙 대성당이 있습니다. 첨탑, 가운데 첨탑이 연필 심처럼 뾰족하게 솟아있는 저기가 루앙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저기 수도원이 보이고 등등. 자, 여기는 인구가 11만입니다. 센강 옆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항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물고 있는 레디슨 호텔 옆에 제가 창문을 열면은 이런 건물이 보입니다. 원통형 건물이죠. 끝은 뾰족하니까 원추형 건물입니다. 이것은 13세기에 지은 망루입니다. 성의 일부죠. 보루이기도 하고 전망대이기도 하고 여기는 또 감옥소이기도 했습니다. 잔다르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망루가 1431년 잔다르크가 영국군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마녀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1431년 5월 30일 루앙 시내의 한 광장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 당하기 전에 영국군 포로 상태에서 바로 이 건축물의 아마 지하에 있었을 겁니다. 그 감옥에 수감되어 가지고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종교재판 신문을 받고 종교재판을 받고 어떻게 됐냐, 바로 화형되었습니다. 화형은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교수형은 순간적으로 끝나고 참수형도 순간적으로 끝나지만 화형은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의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녀라든지 이단을 이렇게 화형시켜서 기를 죽이는 그런 중세의 유럽의 아주 잔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그때 잔다르크가 19살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전쟁 경험도 없는 소녀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고 해서 17살입니다. 당시에 도망 다니던 샤를 7세를 찾아가서 저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간청했던 그 소녀를 보고 샤를 7세가 감동을 해가지고 프랑스 군을 맡겼습니다. 17살에 프랑스 군의 지휘관이 된 잔다르크는 잉글랜드 군을 상대로 연전연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당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전사 기록에, 영국군 기록에도 남아 있고 프랑스 군 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잉글랜드 군은
프랑스 국토의 거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파리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부르고뉴 지방은 공국이었는데 프랑스에 반역을 해가지고 잉글랜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샤를 7세는 즉위식도 올리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잔다르크의 연전연승으로 드디어 샤를 7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실질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잔다르크는 강경 노선을 펴니다. 끝까지 잉글랜드군을 프랑스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샤를 7세는 좀 형편이 좋아지니까 협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잉글랜드나 부르고뉴 상대로 샤를 7세는 강경론을 펴는 잔다르크가 아마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전투에서 부르고뉴 군의 포로가 된 잔다르크를 부르고뉴 군은 잉글랜드 군에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일자 무식인 잔다르크가 종교재판관의 신문에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종교재판 신문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가? 그게 말 잘못하면 바로 화형되는 순간인데 잔다르크는 명답을 합니다. 내가 은총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주기를 비오며 은총을 받았다면 더 큰 은총을 내려주기를 비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죠. 2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를 구한 19세 소녀가 화형되었습니다.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잉글랜드군이 프랑스에서 몰려나갑니다. 그 한 20여 년 뒤에 완전히 백년 전쟁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심이 이루어집니다. 잔다르크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오히려 이단으로 몰려버립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프랑스 사람들 마음속에 잔다르크는 지난 1000년 가장 위대한 프랑스인 여론조사를 하면 나폴레옹과 잔다르크가 꼽힙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프랑스 천주교회에서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추존합니다. 완전한 명예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제 말씀이 이겁니다. 이걸 여기서 잔다르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잔다르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당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나라당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2004년 4월 총선에서 의외로 선전을 해가지고 한나라당을 구했다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대표가 잔다르크에 비유한다고 해가지고 박다르크라고 했습니다. 박다르크. 또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2006년에는 박근혜 대표가 지휘해가지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삭스리를 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명박 후보에게 졌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원 투표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 제가 적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접전으로 해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게 2016년, 17년에 걸친 탄핵 사태의 한 원인이 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고 신라 시대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부녀 대통령이 등장한 셈입니다. 이때까지는 대한민국을 구한 한국의 잔다르크, 박다르크란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잔다르크와 비교가 되는 대목이 잔다르크처럼 정치적 화형을 당한 겁니다. 종교재판에 비유되는 탄핵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특검 수사를 받고 해가지고 징역 22년을 선고를 받고 근 5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적 화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잔다르크와 비슷합니다. 가장 비슷한 대목은 잔다르크에 대한 종교재판이 엉터리였던 것처럼 박다르크에 대한 탄핵 재판도 엉터리로 아마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8대 0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파면을 선언한 그 탄핵 재판은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법리라든지 결정문이라든지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당히 후퇴시킨 사실도 안 맞고 법리도 안 맞고 정치적인 판단에서도 어긋나는 아주 엉터리 재판입니다. 한국 법치의 아주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화형을 당했습니다. 정치적 화형. 징역 22년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감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론이 살아있었고 잔다르크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애착이 결국 잔다르크를 명예회복시킨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미안한 생각 그리고 동정심 이런 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연말에 문재인이가 사면하도록 만들므로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잔다르크처럼 명예회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파면당하고 징역 22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이적 행동을 했습니까? 문재인처럼 반역을 했습니까? 문재인처럼 김정은 심부름꾼 노릇을 했습니까?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이 단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뇌물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화형이다 이겁니다. 중세에 비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형을 선고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판 화형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면 플러스 징역 22년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박근혜 시대를 살았던 사람,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던, 그래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했던 거대한 음모의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잔다르크와 닮았습니다. 잔다르크처럼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을 지켜내고, 그랬더니 또 그 보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잔다르크도 프랑스의 분열로 희생된 거죠. 부르고뉴가 프랑스를 반역한 것처럼 일단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좌파와 손잡고 박근혜를 배신한 거하고 그 맥락도 비슷합니다. 결론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잔다르크가 명예회복되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명예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한국 보수운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둔중한 석탑 안에서 잔다르크가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화형을 앞두고 기도하고 했던, 또는 고문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했던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의 잔다르크라면은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